교류 발전기. 이 장치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교류 발전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비디오에서 저희는 일반적인 자동차 교류 발전기를 살펴보며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주요 부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용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실에 위치한 교류 발전기는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교류 발전기의 축은 벨트와 분리를 지나 엔진에 연결됩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교류 발전기의 축은 회전하게 되며 이 회전에 의해 전기가 발생합니다. 교류 발전기는 AC 또는 교류라고 알려진 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교류 발전기라고 불립니다. AC 전류로 전자 전류는 끊임없이 앞뒤로 흐릅니다. 가정의 전원 콘센트에 흐르는 것과 같은 전류이지만 가정의 전압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의 모든 전기 부품은 DC 또는 직류라고 알려진 다른 유형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DC 전류의 전자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이는 여러분의 배터리에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따라서 교류 발전기는 정류기를 통해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환합니다. 교류 발전기의 출력 전압은 자동차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류 발전기는 조종기를 사용하여 이를 제한하고 거의 일정한 출력을 유지합니다. 모든 현대 자동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조명, 음악 시스템, 자동식 창문, 창문 와이퍼 등을 작동시킬 때 전기가 사용됩니다. 엔진은 연료를 연소시킵니다. 엔진은 크랭크축을 회전시키고 차량을 전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엔진은 단지 기계적인 힘을 제공할 뿐 전기를 생산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내 모든 전기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서 교류 발전기가 등장합니다. 자동차의 엔진실에는 12V 납산 차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며 전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자동차 배터리 작동 원리를 자세하게 다룬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 동영상 설명란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엔진이 꺼지면 배터리는 자동차의 전기 부품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면 배터리는 플라이 휠을 돌리고 엔진에 시동을 거는 시동 모터에 엄청난 양의 전류를 공급합니다. 시동 모터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많은 양의 전류 때문에 시동 중에 다시 배터리가 부분적으로 소모됩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교류 발전기는 배터리를 재충전하여 나중에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교류 발전기는 또한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전기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배터리가 너무 오랫동안 충전이 되지 않으면 시동 모터에 시동을 거는 데 필요한 전류를 공급할 수 없어서 자동차를 밀어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교류 발전기의 주요 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닛의 앞쪽에는 풀리가 있습니다. 풀리는 엔진의 회전력을 제공하는 벨트를 고정시키는 홈이 있는 바퀴를 말합니다. 풀리 바퀴는 교류 발전기의 전체 길이를 지나 축에 부착됩니다. 내부 부품은 메인 하우징 내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은 전후 브래킷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공기가 통과하고 발생되는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기 위해 케이싱으로 들어가는 몇 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유닛의 뒤쪽에는 전기 연결부가 있습니다. 다양한 설계가 있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자를 가진 내부 조종기와 정류기가 있는 단순한 3선 설계의 예시입니다. B단자, 배터리를 충전하는 출력입니다. S단자, 이를 통해 조종기가 전압을 감지합니다. F단자, 점화장치에 연결되어 시동 시 전자석에 초기 전원을 공급합니다.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전류는 자동차 프레임을 통해 배터리의 음극단자로 또는 배터리의 음극단자에서 흐릅니다. 이 유닛에는 내부 조종기와 정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들은 유닛의 뒤쪽, 주로 보호 커버 아래에 위치합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우징을 제거하면 유닛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고정자입니다. 고정자는 정지해 있으며 회전하지 않습니다. 고정자는 내부 가장자리 주위 슬롯 패턴을 갖는 다수의 적층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롯들 사이에 일정한 순서대로 감겨있는 3개의 구리선 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코일의 한쪽 끝은 서로 연결되어 중립점을 형성하는데 이는 성형 구조입니다. 각 코일의 모음은 AC 전류의 단상을 생성하며 총 3상을 제공합니다. 각 코일의 반대쪽 끝은 케이스를 통과하여 정류기에 부착됩니다. 교류 발전기는 AC 교류 전류를 생성하지만 자동차의 배터리와 전기장치에는 DC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류기는 AC를 DC 전류로 변환시킵니다. 교류 발전기의 중앙에는 철심 주위에 감겨져 있고 축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성 코일이 있습니다. 이 축은 2개의 슬립링을 지탱합니다. 이 슬립링은 코일의 반대편 끝과 연결됩니다. 뒤편 하우징에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브러쉬는 스프링이 장착된 탄소 블럭으로 전기 연결을 형성하기 위해 슬립링에 의해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처음에 브러쉬를 통해 코일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전기는 코일을 통과하면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전자기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2개의 철제 갈고리가 서로 맞물리는 코일의 양쪽 끝에 위치합니다. 한쪽 끝은 N극이 되고 반대쪽은 S극이 됩니다. 전자석이 회전축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축을 회전시키면 고정자 코일을 지나 전자석도 회전시킵니다. 이때 고정자 코일이 전류를 발생시켜 전기가 생성됩니다. 교류 발전기가 전기를 발생시키면 교류 발전기는 3상 AC 전류를 DC로 변환하는 다이오드 트리오를 통해 스스로 전자석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압과 전류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차량이 빠르게 달릴수록 크랭크축이 더 빠르게 회전하며 따라서 교류 발전기도 더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증가합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유닛 후면에 장착되는 조종기라는 부품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집적 회로 기판으로 교류 발전기의 출력을 모니터링하고 전자석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변환시켜 강도를 제어합니다. 전자석의 강도는 교류 발전기의 출력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란 전선 내 전자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구리선은 수백만 개의 구리 원자들로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원자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전자란 다른 원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입니다. 자유전자는 다른 원자들로 이동하지만 이 이동은 임의의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린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많은 전자가 필요하며 전선의 양 끝에 전압 차이를 가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를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뒤집으면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류가 전선을 통과하면 전선 중심으로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전선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전류를 통과시키면 나침반은 자기장과 정렬됩니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자기장이 역전되고 나침반도 방향을 바꿉니다. 전선을 코일로 감쌀 경우 자기장은 더욱 강해집니다. 전선의 각 단면은 여전히 자기장을 생성하지만 서로 결합하여 더 크고 강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전자석은 영구 자석과 같이 N극과 S극을 생성하며 나침반을 사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일의 전류를 늘리면 전자기장은 늘어납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전송 코일의 자석을 통과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발생합니다. 전류계의 눈금판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표시하므로 이것은 DC 또는 직류를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석의 움직임을 멈추면 눈금판은 0으로 돌아옵니다.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눈금판은 반대 흐름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석이 반복해서 안팎으로 움직인다면 전류는 앞뒤로 흐르는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AC 또는 교류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교류란 방향을 번갈아가며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자석을 더 빨리 움직이면 더 강한 전류가 발생합니다.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전류 역시 증가합니다. 회전수가 더 많은 큰 코일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더 큰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대신에 전자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석을 안팎으로 이동시키면 코일에 AC 전류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전자석을 이용하면 전류와 전압을 조종하여 자기장의 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일에 생성되는 전류의 양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일의 안팎으로 자석을 이동시키는 대신 자석을 회전시키고 코일을 이 주위에 배치하여 더욱 쉽게 전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가장 강한 부분은 자기장 선이 모이는 끝부분입니다. 자석 위에 철가루를 뿌려 자기장 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코일 사이의 자석을 이용하면 전류가 생성되지 않지만 자석이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장의 가장 강한 부분이 코일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코일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때 점점 더 많은 전자가 자기장이 최대 세기가 될 때까지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은 코일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기장은 감소하기 시작하며 전자 전류 또한 0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합니다. 이때 자석의 반대쪽은 코일에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전자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겨 다시 최대점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감소합니다. 이 전류를 도표에 표시하면 양과 음의 영역에 흐르는 사인 파장의 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상 교류 공급의 설정입니다. 하지만 코일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린 코일을 추가하고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상에서 120도 위치에 코일을 하나 더 놓으면 2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코일은 다른 각도에 놓이기 때문에 다른 때의 자기장의 강도 변화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류는 다른 시간에 앞뒤로 흐를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인 파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3상을 만들기 위해 이전 코일의 120도 위치에 코일을 추가합니다. 단상만을 사용한다면 자석의 회전마다 절반의 시간 동안은 전류가 앞으로 흐르고 절반의 시간 동안에는 전류가 뒤로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3상에서는 언제나 앞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고 뒤로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전류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의 코일과 6개의 전선을 갖는 대신 상이 항상 앞뒤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린 코일의 끝을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방향을 바꾸면서 각 코일 사이를 자유롭게 흐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시각화하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3상 AC 전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안의 모든 전기 회로와 부품은 DC 또는 직류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AC를 DC로 변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풀브릿지 정류기를 사용합니다. 풀브릿지 정류기는 쌍으로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6개의 다이오드입니다. 참고로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고 역방향의 전류는 차단합니다. 그래서 단상 공급에서는 자석이 회전할 때마다 전류는 회전의 절반 동안만 흐르고 나머지 절반에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만약 3상을 각 다이오드에 연결하면 전류는 각각 다른 시간에 흐르거나 차단됩니다. 따라서 우린 상을 다이오드 블록에 결합할 수 있고 최대치에 가까운 상만이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C 출력이 살짝 강해졌습니다. 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정한 출력을 위해 자동으로 전자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콘덴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를 사용하면 일정한 직류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는 이전 영상들에서 다이오드, 콘덴서, 파워 인버터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해당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DC 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석이 엔진에 연결되어 있고
자동차의 속도가 올라가면 자석은 더 빨리 회전할 것이고 따라서 출력 전압과 전류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내 모든 전자 부품들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조절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린 전자석을 사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자기장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석 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압과 전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 발전기는 출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자석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전자석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류 발전기는 전류 생성 시 교류 발전기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전압 조정기를 통해 전자석에 전력을 공급하는 다이오드 트리오를 사용할 것입니다. 조종기 내부의 전자석 전원 공급 장치에는 트랜지스터라고 알려진 부품이 있습니다. 전압 센서는 조종기에 연결됩니다. 트랜지스터는 제어 장치에 의해 초당 수천 번 켜지고 꺼질 수 있는 일종의 전자 스위치입니다. 트랜지스터는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코일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일정 시간 동안 최대 수치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린 100% 전류를 얻고 전자석은 100% 강도에 도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류가 절반 시간 동안만 흐르게 되면 50%의 전류를 얻고 따라서 전자석의 강도도 50%에 그칩니다. 따라서 교류 발전기의 출력을 측정한 다음 트랜지스터 스위치의 개폐 시간을 변화시켜 코일을 통과하는 전류 흐름과 전자석의 강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류 발전기에 의해 생성되는 전기의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의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학습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마인드셋닷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도 저희를 팔로우해 주세요.